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이 꼭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가 기존 추정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약 2,2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장 교육 통제 권한을 박탈하거나 대폭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꼭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73회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조연설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한반도에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평화를 향한 노력에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수차례 핵미사일 실험으로 악화되던 한반도 정세가 올해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남북한, 북미 정상 간 대화를 통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등 항구적인 평화 구축 의지를 보인 북한의 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5년 동안 정전 상태로 지내온 남북한이 평화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종전선언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함께하도록 이끄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거론하면서 향후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평화안보체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며 지난 1991년 남북한 대표들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언젠가 화합과 협력을 통해 하나가 될 것을 다짐했고 27년이 흘러서야 남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해 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종결한다는 약속과 함께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국내적으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종결한다는 약속과 함께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설립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10억엔의 반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강제징용 소송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고 아베 총리는 북일 간 지속적인 대화 모색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1.75에서 2.00%에서 2.00%에서 2.25%로 인상됐습니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인상이며 12월 추가 금리 인상도 전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예상해온 금융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인상 속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준은 일단 오는 12월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6월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내 2번 더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연준은 내년에는 3차례, 2020년에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국내 총생산이 1.8%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가 기존 추정치 1,130만 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약 2,200여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술 저널 플러스1이 최신호에 게재한 예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지난 26년간의 이민자 인구 입출입을 면밀히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 인구가 최소 1,620만 명에서 최대 2,95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논문은 1990년에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를 350만 명으로 전제하고 이후 26년간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국경 미립국자, 자발적 출국자, 사망률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현재 미국 내 거주 중인 불법 체류 신분의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는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할 경우 1,620만 명으로 추산됐고 최대치는 2,9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따라서 논문은 현재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는 평균치로 2,210만 명으로 추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추산치인 1,130만 명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6월 뉴욕시장 교육 통제권 재승인 절차를 앞두고 이 권한을 박탈하거나 대폭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교육 정책 등을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32개 학군의 교육위원들의 모임인 교육위원회 컨소시엄과 시의원 4명 등은 23일 뉴욕주의회에 서한을 보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교육행정 통제 권한을 없애거나 현재 권한을 대폭 제한시키는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컨소시엄은 서한을 통해 뉴욕시의 학사 일정이나 중요한 교육 정책 등을 시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시장의 권한을 폐지시켜야 한다며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교육행정 일원화와 투명성 등을 위해 2002년부터 시장에게 교육행정 통제권이 부여돼 있으며 주의회에서 매번 통제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장 교육통제권은 내년 6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만약 재승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뉴욕시장의 교육통제권은 상실돼 교육위원회가 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과거 체제로 복원됩니다. 뉴욕시장의 교육통제권이 상실될 경우 교육위원회는 뉴욕시장과 5개 보로장이 임명하는 7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내년에 제공될 전국의 메디케어 의료 플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상위권 메디케어 플랜들은 대부분 지난해와 같은 평점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보증전국위원회가 1000여 개의 메디케어 플랜의 고객 만족, 예방, 치료 등 부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총 8개의 메디케어 플랜이 만점인 5점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점을 받은 카이저의 플랜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주 등의 플랜에서도 5점 만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주에서 HMO 플랜을 제공하는 그룹 헬스 플랜과 일리노이, 아이오와주의 메디컬 어소시에이트 플랜이 역시 만점을 받았습니다. 상위권 메디케어 플랜들은 대부분 지난해와 같은 평점을 받아 우수한 서비스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 외에 에트나 헬스가 4점, 에트나 생명보험 4점, 시에라 헬스앤 생명보험 4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4점 등으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중국계, 베트남계, 한인 등이 많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케어 퍼스트, 이지 초이스는 3점을 기록했으며 센트럴 헬스는 2.5점, 스케는 2.0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크레딧 점수 평균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 높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빚이나 대출 등의 체납 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현재 평균 크레딧 점수는 704점으로 지난해 4월 700점을 넘은 지 1년 만에 다시 4점이 올랐다고 재정 전문 사이트 마켓워치가 발표했습니다. 2009년 10월 평균 686점에 비해 18점이나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크레딧 점수 상승은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빚이나 대출 등의 체납 비율이 하락한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지난 1분기에만 400억 달러의 크레딧 카드 빚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점수는 소비자의 신용에 따라 300점에서 850점까지 매겨지며 800점 이상은 최고 등급, 740에서 799는 최우수, 670에서 739점은 우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크레딧 점수를 산정하는 5가지 요소는 페이먼트 기록, 크레딧 활용률, 크레딧 사용 기간, 신규 크레딧 계정, 크레딧 구성 등입니다. 뉴욕 일원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의 올해 추석 무료 송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한인은행의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중 송금된 금액은 건당 평균 1,556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운영 중인 7개 한인은행들의 무료 송금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일에서 25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동안 총 9,248건, 1,438만 7,068달러가 한국 등으로 송금됐습니다. 특히 뉴욕 일원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의 지난해에 비한 올해 추석 무료 송금액 증가율이 전국망을 갖춘 은행들에 비해 크게 상승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은행은 총 무료 송금액이 15만 6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무려 55.41% 증가했습니다. 노아은행은 올해 10만 3,895달러로 12.42%, 뉴뱅크는 7만 7,270달러로 11.04%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국망을 갖춘 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홉은 올해 660만 7,789달러로 18.68%, 우리 아메리카 은행은 277만 6,406달러로 35.95%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한편 한인은행의 추석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 중 송금된 금액은 건당 평균 1,556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별로는 송금액 제한을 두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송금액 수가 제한을 둔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뉴 밀레니엄 은행은 건당 3,714달러 29센트로 송금액을 3,000달러로 제한을 둔 우리 아메리카 은행의 건당 평균 1,082달러에 비해 3배 이상 컸습니다. 역시 송금액 제한을 두지 않은 한미은행은 건당 평균 2,045달러 82센트, 퍼시픽시티뱅크는 1,967달러 95센트, 노아은행은 1,649달러 13센트, 뱅크 오브 홉은 1,563달러 6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돼 복역 중인 한인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인 수감자는 5명입니다. 뉴욕 한국일보가 뉴욕주 교도국 재소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일 현재 1년 이상 실형을 받고 뉴욕주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인 재소자는 모두 2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도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8명, 무기 소지 2명, 아동 노동 착취 1명, 조직폭력 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인 재소자 중 살인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8명 중 5명은 종신형이며 20년형 이상이 7명, 11년에서 20년형이 3명, 6년에서 10년형 3명, 1년에서 5년형 3명 등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복역 중인 한인 재소자는 살인 과실치사로 1984년부터 30년 넘게 모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 씨와 살인과 살인 미수죄로 퀸즈 그린헤븐 교도소에 23년째 복역하고 있는 한모 씨와 김모 씨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한인 재소자들의 연령대는 4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0대 5명, 50대와 30대 각각 4명, 60대 2명 등이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최근 개인 체크가 동봉된 우편물을 훔친 뒤 체크를 위조해 돈을 빼돌리는 사기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한인 피해자는 은행 측에 체크 복사본을 요구한 결과 누가 봐도 위조한 흔적이 명백히 드러나 있었는데요.
한인은행 측은 2달이 넘게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한인은행 고객인 정모 씨. 지난 7월 체이스 은행으로 보낸 1,300달러의 체크가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체크 카피본을 확인한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위조된 흔적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 카피가 멕시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 눈으로 봐서도 금방 이거 잘못된 거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위에다가 진한 펜으로 사인펜 같은 걸로 뭐 페이어블 투 누구 거기다가 이름을 그냥 막 더블로 쓰고 그 밑에다가 내가 이제 카드 넘버를 썼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상한 넘버로 그냥 막 그 위에다가 그냥 막 하고 내 사인도 그 위에다가 매직펜으로 다시 하고. 한인은행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3개월째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보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건 애꿎은 피해자들입니다. 또 그러니까 2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석 달이 돼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한 석 달 걸린다고 그러고 거의 이제 석 달이 됐는데 다시 연락을 했더니 이런 거는 6개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신경질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왜 그런 걸 6개월이나 기다립니까? 뭐 6주도 아니고. 이에 대해 해당 한인은행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손님만 특정해서 이 조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체크 관련해서 클레임이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이 조사 기간을 갖는데 그게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조사가 마무리가 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90일 그 기다리는 기간은 아직 끝나지가 않은 상황이라 손님한테 크레딧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은행은 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한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지난해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오렌지 카운티 대부분의 도시에서 각종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 내 대부분 도시에서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폭력 범죄와 재산 범죄가 1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1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된 얼바인에서도 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152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에나파, 가든그로브, 알리소 비에오 등에서도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주 상원법사위원회는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자동차에 시동 제어 장치를 장착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규정은 초범일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 미만이면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1%라도 시동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초범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에서 30일에서 90일로 완화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돈을 받고 일정 기간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임대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애완동물 리스 금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완동물을 리스하다 적발되면 애완동물 사업 라이센스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리스 사업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에 이어 3번째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시리바이크와 같이 e-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이 15마일인 e-스쿠터는 서서 타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에 앞서 도로에서의 e-스쿠터 운행을 허용한 워싱턴 DC 등지에서 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안전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이 버겐 카운티 거주 여성 노인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5일 버겐 카운티 로다이에 사는 62세 남성이 사망한 데 이어 2번째로 모두 버겐 카운티 주민입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31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로 이 중 버겐 카운티 주민이 6명으로 주 전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영상 16도. 금요일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예상되며 오후에 차차 개이겠습니다. 토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